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2019년 이제 이틀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네. 다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고 그 다음에 투표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은 뭐 중요한 날이죠. 예. 중요한 한 해죠. 예. 나라가 이제 뭐 북한처럼 되느냐? 뭐 북한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베네수엘라급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그래도 우리 그 산업 역군들이 이루었던 네. 어떤 경제 발전을 계속 이루어 나가느냐. 네. 하여간 판단 잘 하시고요. 뭐 어느 당에 투표하라고는 뭐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네, 이거 저희가 뭐 함부로 말할 문제는 아니고요. 예. 다만 단순하게 색깔만 보고 나는 파란색, 나는 빨간색 예.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예. 그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예. 최소한 그 정도는 좀 알아보시고 투표를 나에게 해주시면.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예. 내 생각과 일치하는 사람에게 투표를 좀 하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제 세금 관련해 가지고 또 박원순 시장께서 또 네네. 또 멋진 또 말씀을 해주셨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 또 개소리를 또 하셨는데 며칠 네. 전에 뭐 당국의 집을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서울 시내 집을 내가 관리하겠다. 니들의 사유재산 나는 눈꼴시니 재개발로 돈 버는 것도 꼴보기 싫고 괜히 위화감 드니까 니네 돈 버는 거 내가 다 컨트롤 해보겠다. 뭐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뭐 실현 가능성도 없고요. 제가 봤을 땐 개인적으로 뭐 그거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는 것도 시간 낭비라고 느껴질 정도로 뭐 단지 제가 봤을 때는 뭐 소위 말해서 계속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될 걸 알면서도 중앙정부한테 나한테 권한줘인데 안 되거든요.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근데 거고, 계속 현실적으로 달라고 안 되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안 주네? 야, 니네가 안 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 좋은 세상 만들 수 있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니네가 나한테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 나 대통령 시켜줘. 뿌잉뿌잉. 뭐 그렇죠. 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망상이죠, 망상.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자기가 꿈꾸는 좋은 세상이 있는데 그게 좋은 세상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듣기에 달콤한 얘기를 무조건 지르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게 마치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대선에서 지금 존재감이 없잖아요. 대선 후보 중에 존재감이 갑자기 확 사라졌거든요. 그런 존재감이 사라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름 무리수를 계속 던지지 않나. 뭐 예능에도 몇 번 나온 적이 있고요. 작년, 재작년에. 효과가 계속 없었거든요. 그러니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부동산이라는 게 워낙 핫이슈가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다. 몸부림을 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박원순 시장이 본인이 이루고 싶은 세상이나 뭐 서울 시민들의 주택이 없어서 뭐 가슴이 아프다. 뭐 가슴 아파할 수 있어요. 뭐 제가 뭐 그 속을 들여다보진 않았으니까. 그럼 본인이 돈 버셔가지고 부동산 사셔가지고 무상으로 그냥 주세요. 남의 돈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뭔가를 해야지. 얼마 전에 뭐 본인 재산 공직자들 이제 재산 신고 하잖아요. 빚이 늘었다고. 이제 서울시장 처음 초반에는 뭐 한 2억 정도 있었다가 빚이. 그 다음에 지금 뭐 거의 7억 5천여만 원까지. 빚이 왜 늘었을까요? 뭐 돈을 여기저기 뭐 많이 뭐 기부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궁금한 건 아니고 서울시장 그러니까 급여가 연봉이 한 1억 한 2천 정도 돼요. 1억 2,500 정도. 뭐 그 전에 좀 적었었겠죠. 다 성장한 자식이 있는 가장이 서울시장 재임하는 동안 빚이 늘었다. 저는 그게 더 이상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 본인 소유로 뭐 집도 없고 뭐 그 배우자 소유로도 뭐 주택도 없고 뭐 시골에 뭐 땅인가 있다고 하고 뭐 주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집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직업은 뭐 한 연봉 한 1억 2천 정도 받는데 이것도 뭐 4년마다 한 번씩 또 될지 안 될지도 계속 유지될지도 모르는 직업이고 그럼 어디서 7억을 도대체 빌려줍니까? 부채라고 하니까 뭐 지인한테 빌린 돈은 뭐 한 4, 5천만 원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럼 나머지 돈은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빌린 거 아닐까요? 그렇겠죠. 그럼 뭐 신용대출 받은 건데
아니, 저도 좀 대출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 7억 정도만. 그러네요. 예. 본인 연봉이 한 7배 정도를 그동안 빚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리고 계약직이잖아요. 국민들이 너는 글쎄요. 4년만 해라. 어떤 삶을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앵간히 사치를 부리지 않고서야 예. 그렇게 빚이 늘겠습니까? 아니, 뭐 기부 많이 하셨대요, 여기저기. 기부를 빚을 내서 했으면 예. 닥치고 계셔야죠. 본인이 빚 내서 기부해서 기부는 잔뜩 내고 예. 나 빚을 많이 졌으니 나 청렴하지 않냐. 예. 그건 청렴한 게 아니고요. 예. 무능력한 거죠.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인의 가정의 빚이 계속 늘었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 사람이 서울시의 어떤 재정을 운영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이나 말이나 되는 그것도 빚 내서 기분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들 돈 가지고 기분 내고 네.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기분 내고 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냐고요, 이게. 그분이요? 예. 아니 그래서 유시민 매니저님 말했잖아요. 60대가 넘으면 뇌가 썩는다고. 아. 그리고 또 뭐 관련해서 좀 보니까 또 그 부분 따님이 또 전무후무한 또 기록을 남기셨더라고요. 그게 서울대 미대에서 예. 이제 법대로 편입을 했는데요. 네네.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 서울 안에 있는 사대문 안에 있는 4년제 종합대학에서 예. 미대에서 법대로 편입한 케이스는 예. 박원순 시장 따님 한 분이에요. 이렇게 전무후무할 것 같아요. 전무후무하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옆에 친구도 그렇고 저희 학교도 그렇고요. 예. 법대로 편입한다는 게 예. 그게 정치대학원이나 소위 예. 말하는 사회정치대학원 대학 예. 그 대학 안에 소속된 과에서 예. 편입이 가능하다 정도지. 예. 예체능에서 우리 그 일반 문과에서도 예체능 편입이 힘들지만 예. 예체능학과에서 예. 그것도 당시 법대라고 하면 문과 탑을 찍을 때인데 예. 그렇게 편입을 했다. 예. 서울대 법대가 탑을 찍던 시절에 예. 전무후무하죠. 뭐 이런 것들이 특혜라면 특혜고 그동안 그들이 써왔던 편법이란 편법인데 뭐 보통 자식 공격은 근데 부르르 떠시니까 다들 예. 뭐 우리 조국 아저씨도 그렇고요. 뭐 자식 공격 당하면 부들부들 떠니까 남들 자식 공격은 그렇게 잘하셨으면서 자기들 자식 공격에는 굉장히 민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어처구니가 없죠. 입만 살아서. 이게 저희랑 똑같아요. 혓바닥만 살아가지고 나불나불 거리는데 책임은 못 져요. 근데 저희는 연봉을 받고 나불거리진 않잖아요. 그냥 그렇죠, 뭐. 멋대로 나불거리는 건데 예, 그 뭐. 양반은 국민 여러분이 세금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양반은 세금 받아 먹으면서 그냥 입만 살아서 나불나불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겨운 거죠. 그런 그리고 이제 발상이. 뭐 요즘 정치나 이제 뭐 정부에서 세금을 더 걷어들일 때 네. 이제 늘 얘기하는 게 뭐 OECD 국가랑 비교를 해가지고 네네. 한다. 뭐 박원순 시장도 얼마 전에 뭐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가 OECD의 3분의 1이다. 네. 이게 이제 3분의 1이라는 게 사실은 그 퍼센트를 절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0.16이라고 뭐 MBC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GDP 대비해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국내 이제 총생산에서. 그런데 뭐 그건 그렇다고 치자고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뭐 그 뭐 평균의 3분의 1 정도라는 게 뭐 어떻게 평균을 냈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뭐 없어요. 잘 없고. 그러니까 그들만의 통계로 예. 사실 계속 지금 민주당 쪽까지 계속 하고 있는 일인데요. 예. 자기들만의 통계로 예. 자꾸 통계 수치를 가지고 장난을 쳐요. 말장난을. 근데 그럼 OECD 국가랑 비교해서 예. 오케이. 아우 너무 적게 낸다. 예. 그렇다 쳐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들만큼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국가의 서비스 수준은 예. OECD 국가 합이면서 예. 뭔 세금 뜯어가는 거 네. 자꾸 OECD 국가 평균 이상으로 받으려고 그러냐고요. 실제로도 그렇지 않지만 말하는 워딩도 저는 기가 막히다는 거죠. 더 이제 아이러니컬한 거는 이제 부동산이나 뭐 이런 거 뭐 보유세를 이제 우리나라가 적다. 자, 그러면은 선진국들, OECD가 이제 선진국이니까 네. 거기에 있는 국가들은 일단 전세라는 제도가 없어요. 그렇죠. 예, 전부 다 월세입니다. 월세죠, 렌트죠. 자, 예, 실질적으로는 그 월세를 내는 그 세입자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세입자들이 그 부동산의 유지에 필요한 세금을 충당을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전세라는 게 이제 대한민국에만 네.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나 이제 부동산 시장 구조가 다른데 그걸 이제 절대적으로 비교를 하고. 그걸 모아놓고 무조건 평균을 때려버리니까요. 예. 장난치는 그다음에 거죠. 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도할 때 양도세도 많이 물고 네. 그다음에 또 상속하게 되면 자식이 있으면 상속하게 되면 상속세도 많이 무는데
뭐 양도세율은 제가 뭐 자료를 못 찾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상속세율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최고세율 기준으로. 대단하죠. 최고세율 기준으로. 예, 그러고 또 그들이 좋아하는 저기 사회주의 비슷한 국가들, 북유럽이나 이쪽. 그렇죠. 과거 이제 사회주의 국가였던. 예, 그런데 보면은 뭐 룩셈부르크나 뭐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 상속세가 없어요. 노르웨이도 없고. 슬로바키아, 뭐 예. 슬로베니아 이런 나라도 상속세가 없고요. 상속세가 없어요. 이게 없고 또 그 국가에서 또 상속세를 일부러 폐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본인의 국가가 살기가 힘드니 이제 자본이 외국으로 유출될까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네. 상속세를 없애버렸어요. 왜냐면은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재산을 처분하고 가서 거기서 자리 잡고 이제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능하죠. 돈이 뭐 저희들 같이 1억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 예를 들어서 뭐 그 돈이 수십억, 수백억이 된다면 그렇죠.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도 이렇게 뭐 부자, 네.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세금을 계속 많이 부과하게 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서요. 제가 뭐 한 몇백억이 있는데 세금을 한 절반을 뜯기게 생겼으니 그냥 처분하고 외국에서 사업해서 한국에서 사업 잘하는 사람이 외국에서 사업 잘 못하겠습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그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냥 거기 가서 세금 안 내고 그냥 자식들한테 물려줄 생각 할 거예요. 그게 낫죠. 아니면은 뭐 한국에 지사를 두든지. 예. 네, 그러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뭐 방법들이 많으니까요. 이제 우리 지금 현 정부에서 좋아하는 이제 중국 분들, 부자들 많거든요. 네. 오셔가지고. 지금 벌써 토지 매매, 아파트 매매가 예. 지금 중국인 비중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벌써. 뭐 그러니까 이게 중국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을 네. 중국에 다시 원래대로 네,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처럼 뭐 속국 비슷한 개념으로 해서 성 정도로. 네, 뭐. 성 정도로 이제 격화시키겠다. 네. 고종 황제가 마지막 발버둥으로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후로 예. 다시 우리가 무슨 대한제국이냐, 무슨 우리가 황제국이냐, 예. 우린 그냥 왕을 하는 게 맞다. 예.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미친 짓이죠. 미친 짓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먼저 말씀드릴 게 저희는 대한민국의 어떤 부로 따졌을 때 절반 이하의 국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절반 평균 이하에 저는 와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가진 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국가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나라 안에서 돈이 돌아야 되고 네. 돈이라는 게 무한정 찍어낼 수도 없는 거고요. 예. 그럼 있는 재화를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건 맞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이 분배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면 이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을 지금 계속 방치하고 있고 그 빠져나가는 부분을 지금 중국 돈으로 메꾸려고 하는 일종의 그런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는 상당한 위기거든요. 그리고 정부 정책이나 이제 선거가 이제 뭐 내년에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 여러분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난해요. 내가 가난하니까 국가에서 무상으로 주는 돈을 그러니까 많이 지급하는 당을 찍겠다. 뭐 찍을 수 있어요. 개개인의 이익에 네. 결합해서 선거를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길게 이제 보자고요. 여러분들은 뭐 자식들도 있을 거고, 그 자식의 자식들도 있을 거고, 길게 보면은 출산율이 낮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그 출산율이 낮으면, 이제 외국에서 많은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뭐 그분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거, 애국심, 뭐, 한민족, 이런 거 좋아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제 그 외국 분들도 여기서 정착을 하면서 이제 인구가 늘어나겠죠. 그럼 정치인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을 위한 정책이 펼쳐져요. 이제 내국인을 배제하고, 그렇죠. 예, 한국 사람을 배제하고 그 사람들 왜 인구수가 많으면 표가 많으니까 표 많은 집단에 대해서만 계속 이제 정책을 펼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냥 나라가 망하는 거죠. 주인이 바뀌는 거죠. 예, 뭐 로마가 용병 때문에 망했듯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은 뭐 한민족이다 뭐다 이거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뭐 이제 중국의 인구가 많아서 중국이라든지 뭐 동남아에서 많이 올 텐데 이제 뭐 대한민국에도 삼합회 지부도 생기고 근데 좋죠. 예, 뭐 저기 뭐 베트남 갱도 굉장히 무서운데 네. 뭐 그분들도 여기에 뭐 지부 하나씩 세워가지고 뭐 하나 된 중화민국 되는 거고요. 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이익에 급급해서 뭐 선거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면은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뭐 1년에서 한 5년 정도 살다가 이 한 세상 내가 뛸 거다. 예. 나는 5년 정도 쪽쪽 빨아먹다가 그냥 자살을 하든지. 예. 아마 외국은 못 나가실 거예요. 그 혜택 받는 분들은. 예, 그렇죠. 그냥 쪽쪽 빨다가 그냥 죽을랜다. 예. 그러면 하셔도 돼요. 예. 근데 좀 길게 보자는 거죠. 10년이나 20년만 봐도 지금 이 정책 자체가 답이 없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증세 없는 복지는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심지어 문재인 본인도요. 예. 지금 정권도 박근혜 때 그렇게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유승민이 한마디에 박수치고 깔깔 댔거든요. 네. 똑같은 행태를 본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에 우리가 뭐 포퓰리즘이라고 그러는데 당장의 인기를 위해서 하는데 이런 행태에 낚이는 거야말로 후진국적인 국민성이에요. 그렇죠. 이런 국민 눈앞에 수준이죠. 보이는 뭐. 단순한 포퓰리즘에 예. 투표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안타깝지만 굉장히 미개한,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결국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인데 지금 굉장히 미개하다. 근데 이 와중에 결국은 투표권도 낮췄죠. 저번에 제가 그렇게 우려했던 부분이었는데 선거권 연령까지 낮췄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또 정의당 같은 경우는 15세에서 16세까지 더 낮춰야 된다. 예.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포퓰리즘으로 갈 확률은 점점 많아지는 거죠. 지금 정권에 그대로 맡겼다가는. 그러니까 국민 수준이 뭐 저희 대한민국 국민 저희가 뭐 되게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예,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지금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정말 개돼지 취급은 누가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을 개돼지 취급하는 거. 니네한테 꿀꿀거리는 너희들한테 눈앞에 먹이 한번 던져주면 니네는 닥치고 있으니 자 이거 먹고 떨어져.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서 부를 축적할게. 자 있는 사람부터 세금을 많이 내면 그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느냐? 아니에요. 그냥 얘들끼리 해먹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맞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그렇죠. 그 돈 가지고 해먹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그냥 당장 눈앞에 뭐 80만 원, 뭐 100만 원 던져주고 몇 년 버티는 동안 이 사람들은 그냥 부를 축적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거를 한번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뭐 박원순 씨 아까 얘기했지만 연봉 한 1억 정도 되잖아요. 뭐 선거비가 얼마나 들어갈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1996년도에 네. 국회의원 선거에 잠깐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용산에서. 우리가 강창성 의원을 예, 그때 열렬히 이제, 지지했었죠. 그 예. 오공화국 시절에 예. 많은 고난을 겪으셨던 그러니까요. 보안사령관님이시죠. 예. 전 근데 뭐 아깝게 석패는 하셨고요. 선거 자금이 그 당시에 그냥 제가 통밥으로 때려봐도 그 당시 돈으로 거의 한 자, 구체적으로 말고요. 자,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죠. 국회의원 월급으로 충당이 안 돼요. 네. 예. 국회의원 충당이 안 되는데 뭐 서울시장이라든지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뭐 시의원, 구의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게 뭐 빚을 내든지 집이 올라 부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뭐 선거 자금을 쓰면 사람인 이상 본전 생각 안 나겠습니까?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회수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예, 뭐 국회의원들 뭐 다 잘 살잖아요. 네. 예, 뭐 그분들 중에 못 사는 사람들 없고요. 예, 뭐 어렵다 말로만 그러지 예. 막상 뚜껑 까보면 예. 뭐 다 그렇죠. 뭐 추미애 의원도 이번에 뭐 법무부 장관 후보로 재산 신고했는데 뭐 아파트 가격을 뭐 8억 얼마인가로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거기 1억 얹어서 살게요. 아, 예, 그 신고한 금액에 1억 얹어서 제가 사겠습니다.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은 더 크거든요. 그렇죠. 예, 뭐 공직자 재산 신고를 보시면 뭐 어처구니가 없어요. 공직자가 돈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닌데요. 그냥 가난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난을 예,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새 박완서 작가의 도둑맞은 가난이라는 소설이 요즘 많이 생각나는데요. 이 민주당 쪽 의원들이 특히 좀 심한데 없는 사람들의 가난을 팔아서 지금 연명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천박한 짓이고 농락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을 개돼지 취급하는 건 그들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뭐 말씀 계속 이제 드리는 겁니다만은 만약에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그 집권 여당의 그런 논리로 하면 미국이 이번에 방위비 더 내라고 그랬죠? 네. 자, 대한민국은 OECD 상속세율의 1, 2위를 다투는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나라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아니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공헌하는 미군들을 위해서
돈 내야죠. 10억 달러. 그렇잖아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우리는 잘 사니까 그만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들보다 네. 잘 산다고 얘기를 하니. 자, 부자들한테는 세금을 많이 떼가지고 나눠지는 거에 대해서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면서 왜 우리나라에 그 세금을 모아가지고 그 미국의 방위비를 분담하는 거에 대해서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분담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논리예요, 사실은? 잘 살면 잘 사는 사람 거 뺏어다가 저기 어려운 나라들 중동이나 저 아프리카에다가 치안 유지하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10억 달러가 뭐예요? 100억 달러라도 줘야지. 근데 뭐 현 정부에서야 미군 자체가 꼴보기 싫죠. 북한의 적화 통일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홍익인간 정신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화 통일이 돼야 되는데 예. 지금 미군 부대 때문에 적화 통일이 안 되고 있잖아요. 속상한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은 누구에게나 아까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100억을 가진 부자인들 예. 요플레 뚜껑에 예. 그 묻은 요플레 안 핥아먹겠냐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돈은 가치가 있고 소중한 거고요. 예. 돈을 버는 과정에서의 투명성은 보장이 되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시스템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그렇죠. 정치인들이 예. 이 사람이 돈을 어떤 과정으로 벌었고 예. 어떤 식으로 부를 축적했는지는 예. 물론 봐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투명한 과정을 거쳐 획득한 부에 대해서는 함부로 불로소득이니 뭐 부유한 대진이 예. 이런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했던 노력까지 예. 폄하를 받아야 되냐고요. 그러면 돈을 벌 이유를 다 같이 가능하면 되는 거면 그냥 월급 받지 말고요. 에브리바디 정부에서 돈 받으면 돼요. 여러분 그러게 원하는 나라 아닙니까? 다들 일 안 하고. 일 안 하고 예. 그냥 다 똑같이 월급 100만 원씩 받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게 내가 내 소득을 높이는 게 진짜 원하는 건지 그러니까 내 소득은 그대로인데 나보다 돈 많이 버는 새끼 돈 더 뺏어오는 게 목적인지 잘 생각해 보실 문제라고 저는 봐요. 단순한 질투와 시기심만 가지고는 국가의 경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 세금 문제를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전 노무현 정권 때 강남과 강북으로 적대시하는 분위기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금도 그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이걸 자꾸 대결 구도로 가거든요. 대결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다 같이 아니, 여기서 왜 사는 대결을 해요? 사람들인데. 같이 대한민국 안에서 서로 가진 사는데.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있고 그 세금이 적당히 분배가 되면서 국가의 시스템이 마련되고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위기인데 그러면 유주택자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다주택자가 잘못됐다고 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죄냐고요. 세금 낼 건 다 내고 잘못도 했고 죄도 졌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다 범죄자고 아니 불법 토토하는 사람들 잡으라고요. 불법 토토하는 사람들 그러지는 않고 그리고 토토는 나 이제 말라서 하는 얘기네. 지금 방송 말미에 1부 말미인데 아니 국가에 사는 경마장은 합법이고 사설 경마장은 불법이래 또 지들만 돈 뜯어먹겠다는 거 아니 똑같은 도박인데 아니 도박이라는 맥락을 똑같이 봐야지 야 나라에서 세금 이라 이씨 그 쌍놈의 새끼들 자,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